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밖의 얘기들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못 주무셨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 따라가 주셨고 분석해서 오셨을 텐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선이 가장 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예상들이었는데 네. 예상대로 좀 흘러갔던 것 같으세요? 가장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모두 발언에서 조선업부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파악한 분위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뭔가 협상 얘기를 약간 뒤집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다른 국가들의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의외성에 의해서 굉장히 당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 또한 그러한 일환으로 내용이 나와서 저희는 좀 매끄러운 협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우리 관련돼서 이제 가장 먼저 산업으로 봤을 때 언급된 게 조선이었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 상승의 동력도 되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모두 발언에서 나왔고 조선으로 굉장히 이제 협력을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진짜 우리의 조선업이 필요한 거 맞나 봐요. 뭐 그런 언급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뭐 최대 잠수함을 만들거나 이러한 역량이 있었다. 있었다. 근데 지금 못한다라고 이제 인정. 아주 깔끔하게 아. 인정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의 손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역량이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는 데가 한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 역량이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 중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에서 미국 노동자를 이용해서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구체적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요거는 예상했던 바일까요? 아니면 어떤 좀 다른 예상 밖의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3월에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행정명령을 발의를 할 때 저희가 리빌딩 하는 거, 재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지금 현재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 없어서 외부의 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일부 우리 그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죽어 있는 걸 조금이라도 살리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어제 발언에서 나오면서 미국에서 꼭 이걸 재건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단기간에 이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이제 그때 5월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야들을 갔을 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미국에 있는 조선 관련 사업장들이 다 지금 인도 지원과 그리고 정비 지원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인력이 부족한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이 되어서 향후에 다는 아니겠지만 자체적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선까지 조금 이 기능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발언의 이제 일환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주문을 하되 네. 일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건조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얘기를 한 걸까요? 어떻게 네네. 봐야 될까요? 무슨 네. 지금 당장은 네.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미 인정.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러한 얘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조선과 해운업을 조금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향후에 미국이 뭔가 수출하는 산물에 대한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만든 배에 실는 그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미국 무역대표부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수출이 되는 유형의 산물들은 대부분 원자재예요. 저희가 완성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원자재들이 지금
온 국가들과 협상할 때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뭐 천연가스 사가라, 그렇죠. 아니면 기름 사가라,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배를 가지고 수송을 하는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면 향후에 이제 전략 자산을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체 역량을 조금 지닐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장 원하는 바는 분명히 LNG 선을 만들고 싶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LNG 선을 건조할 수 없다라는 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우리가 과거에 있는 탱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일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수송물자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자체적인 역량을 좀 갖추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 조인트 벤처 설립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네. 이런 관련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원하는 상선의 건조 영역이 LNG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선. 이제 네. 그 부분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에 LNG를 수출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런 국가가 지금 중국인데 중국이 그리고 LNG를 전년 대비해서 더 수입해서 쓰는 그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미국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지역이 한, 유럽이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사가는 국가에서 개발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좀 보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이 누렸던 영광을 회복해서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마스카 프로젝트를 우리는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마스카라는 게 관세 협정에서부터 그렇고 굉장히 주요하게 우리의 카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네. 협상이니까 이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미국과 어떤 식으로 나누고 실제로 저쪽에서 원하는 그 역량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만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키가 되도록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마 가기 전에도 많이 생각이 되었던 부분일 것 같고 다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를 분석을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협상에 이용은 되되 진짜 이용만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었는데 이 업종에 다행히도 그러한 움직임은 이번에 회담에서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실제로 우리가 미국과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업체들도 실적을 누릴 수 있고 시장이 확장되는 부분을 충분히 누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물론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네네. 조선업이 상당히 주요하게 의제로서 협상 카드로 잘 작용이 됐었고 지금 뭐 협력 속도라든지 이런 건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사실 이번에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원래 조선업 특화 펀드로 뭐 1,500억 불을 그러게요.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화된 부분은 없지만 대기업들이 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산업은행과 HD현대그룹과 미국의 조선 관련된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와 이제 협정을 맺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스가 1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현지의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추가로 7천만 불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던 사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구체화된 사항은 없지만 기업들은 방향성을 조금 잡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정상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 이 경제단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실제로, 네, 실제로. 우리의 매출이 얼마 잡힐 것인가 막 이런 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내일 이제 새벽인가요? 하루 뒤는 네네. 필리조선소 또 방문, 네, 방문을 이재명 하신다고 대통령. 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는 뭐 방문만으로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일 거예요? 아니면 방문해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 또 구체화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까지 이어진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이 시점은 인수하고 거의 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전과 지금 인수를 진행한 이후에 현재 그 변화한 부분에 대한 비교 브리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면 정부 측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정도 수준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 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조선소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하나오션이 지난해 인수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는 최소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4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인데, 뭐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3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뒤까지 도크 생산성을 연간 10척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구상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이 필리조선소가 갖는 의미, 왜냐하면 필리조선소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려요. 원래 이 네. 사업장 자체는 과거에 군 야드였어요. 그래서 군 야드. 군 야드의 아주 일부를 아커그룹이 사서 그 민간 조선소로 활용을 하고 있던 아주 일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만약에 연간 10척으로 그 생산성을 올리게 되면 지금은 아예 지금은 생산성이 도크가 없어요. 2개 네. 있는데 네. 실제로 1개만 도크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연간 한 척에서 한 척 반 정도의 생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도크로 전환을 하고 이 부분을 생산성을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산성을 한 국내 기준 대비해서 5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운송을 하는 운송선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선주에게 줘야만 상선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배를 만드는 야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미국에 있는 조선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노후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업장을 이제 많이 끌어올렸을 때 가장 조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한 50%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올려놔야 미국 안에서도 군함을 뭔가 MRO 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조금 자체화시키는데 그래도 한 발 디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퀀텀 점프해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배 못 만들게 됐다가 몇 년 안에 다시 뭐 핵 항공모함 더 빠르게 만들고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너무 땅끝까지 떨어진 지금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밑에서부터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을 좀 제시하는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역량이 이제 땅끝까지 떨어졌다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조선에 다시 재건을 하는데 진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사실 갈수록 위협이 되는 중국의 해군력, 요것도 네, 신경이 이제 쓰이는 부분인데 그렇죠. 요것도 신경을 쓰면서 근데 지금은 생산 능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제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저희가 2020년 전후로 해서 이미 군함의 절대 수치는 역전이 된 상황이고 네. 지금 중국이 더 많은 군함을 네.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중국이 또 찍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군 관계자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해군력 자체도 조금 역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2027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7년이 왜요? 네. 그러니까 군함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미 역전이 되어 역전이 있는데 됐는데. 지금 저희가 해군력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펴져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잠수함 수라거나 이런 거는 지금 이미 중국이 더 많은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오히려 저희가 밸류를 측정하고 있는 해군력 자체도 좀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좀 그래도 좀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퇴역되는 군함도 최대한 작전에 계속 투입될 수 있게 하려고 MRO도 열심히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줄어들고 있는 군함 수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 제한하는 수준까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척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제 외부의 힘이라도 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런 상대적인 속도가 빨라진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급해진 게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최적의 파트너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볼 어떻게 수가 보면 파트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협상했을 때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제 1,500억 달러는 조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개념이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뭐 기업인들도 많고 한화도 그렇고 갔기 때문에 이 1,500억 달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서로 뭐 나눌 것인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그래요.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그 회담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한 10월 정도에 이제 방한을 하게 네.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때 시점으로 저희가 기대 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희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조선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오히려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오히려 이벤트 큰 거? 그 기간을 조금 늘리는 아.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쵸. 개념으로 네. 요 이벤트 이후에 매도가 나올 만한 일일 수도 상황이었다라고 있었는데 요게 좀 기대감이 길어졌다라는 말씀을 연장됐다라고 드릴까요?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로. 10월까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10월 말은 또 조선업체들 3분기 어닝 시즌이거든요. 또 어닝도 좋을 거라 저희가 이제 이제는 볼 수 있는 좋은 이벤트 다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좀 연장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은 사실 우리 증시를 그동안 주도주로서 물론 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끌어주는 어떤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이게 주도주로서의 힘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뭐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이슈에는 이제 한풀 좀 이슈는 지나갔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이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네. 1,500억 불 투자가 구체화되는 게 뒤로 미뤄졌다라는 건 앞으로 나올 수주 풀 중에 큰 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아직 남아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돼서 간밤에 또 좀 보셨던 포인트 있다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에 이제, 왜냐하면 조방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맨 앞단에 있던 게 이제 조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주가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포인트 있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제가 네. 어제까지만 네. 해도 저는 세론을 약간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이제는 좀 갈자.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이벤트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이제 보면서 미국이 진짜로 조금 조선업에 있어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조금 확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전화 통화할 때마다도 그랬지만 막상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도 조선업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굉장히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모호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게 정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구체화되고 저쪽에서의 그 원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간밤의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기간을 짧게 잡는 것보다 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뭐 미국의 조선업을 위해서 협조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뭐 수혜를 받고, 이게 좀 긴 기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건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체화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허황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금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상선 시장 규모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수위를 마냥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업종 전체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최선호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저희가 네. 뭐 어차피 지금 현재 방산을 진행하고 있는 네. 조선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처음 수혜를 보긴 할 건데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큰 시장이 하나 얹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업황 자체가 호황인 수준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수혜는 있겠지만 당연히 초반에는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방산조선 관련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수혜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고 항공 관련돼서도 네네. 이제 뉴스가 전해진 게 대한항공이 보잉 100대를 사기로 뭐 이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뉴스가 네네. 전해지는데 100대 항공기 100대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이 진에어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항공기 대수가 한 160대 내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네네, 160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그 정도 100대를 수준이니까. 사겠다. 근데 저희가 네. 항공기는 이제 그 선박보다 조금 교체 주기가 더 짧고요. 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시아나항공과 또 합병을 해서 지금 대한항공 그 그룹이 지니고 있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거의 250대 정도 되는 수준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또 굉장히 좀 노후화된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입 계획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는 항공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도입 기간도 선박 대비해서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항공우주 사업부 내에서 보잉의 그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구매를 하면서 나의 이제 일부 사업부 같은 경우도 작업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미 쪽 관련된 산업을 사실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룹이 한진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실제로 델타와 대한항공이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아시아퍼시픽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노선에 대한 확대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노선에서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여름 휴가철 이렇게 네. 그러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 못했고 사실 유가도 박스권에서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가 된다라는 평가면 항공사에도 또 이거는 악재는 아니고 호재로 볼 수 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뭘로 봐야 될까요? 항공업계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항공은 네. 운송 섹터잖아요. 저희가 운송센터에 투자를 할 때는 기조적으로 운임이 오를 때 보통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송 섹터가 기조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운임이 추세적으로 오를 만한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 사업만 주력으로 했었던 LCC들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된 3개년의 적자를 저희가 19, 20, 21 적자나고 22, 23, 24가 흑자를 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전히 이제 근거리 노선 내에서는 또 경쟁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 수익성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항공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다른 어떠한 섹터보다 우선순위가 되긴 어렵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FSC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단가가 유일하게 올라간 데가 FSC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엄 항공권을 구매하시는데 그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FSC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해서 저희가 대형 항공사를 네. FSC라고 네, 네, 표현을 네. 하는데 이제 LCC 그러니까 같은 LCC 와 경우는 반대. 예, 저가 항공사와 네. 반대인데 오히려 프리미엄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이 로열티가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걸 저희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공업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 서비스 퀄리티를 높게 가져가면서 수익성도 챙길 수 있는 업체는 지금으로 봤을 땐 대형 항공사 쪽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수익률은 좋을 수 있으나 지금 운송업 자체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좀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CJ 대한통운 진짜 한 줄로만 정리해 주시면, 왜냐하면 요거 좀 궁금하긴 해서 수면 위는 고요해도 물 밑은 전쟁, 요건 어떤 뜻이었어요? 분석해 저희가 주실 때. 그 항공 네. 그러니까 그 물류업계가 네. 원래 불황기에 되게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싼 거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오히려 플랫폼사들이 이제 이런 물류를 자체화하면서 많이 늘리는 그거에 치여서 경쟁이. 저희가 네. 굉장히 그 시키면 무조건 대한통운에서 택배 오던데 무슨 얘기야 하지만 실제로 그 경쟁을 되게 물밑에서는 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에 대한 MS 전쟁도 심하고 저희가 운임을 좀 전가시키려고 해도 생각보다 전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표현을 저희가 제목에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